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오늘부터 신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 광역단체장들 아주 혁명에 준하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임자들, 즉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비호 아래 마구잡이로 막 벌려놨던 그 지자체장 중에 형사처벌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형사처벌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방만했고 아주 국민의 혈세를 자기 주머니 돈처럼 그냥 꺼내 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혁명적인 곳, 가장 전투를 격렬하게 치르는 곳이 어딘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예, 성남시장입니다. 바로 이재명과 은수미가 얼마 전까지 12년간 좌파 부패 독재를 해온 그런 곳입니다. 지금 신상진 당선인이 드디어 시장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아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은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먼저 출범시켜 가지고 여기서 이재명에 대해서 당시 적폐 또는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김경률 회계사도 여기 참여했죠.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한 2주 동안 조사를 했는데 공정성 훼손이 의심되는 사례 3건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형사처벌이 되는데 신상진 성남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드디어 성남FC도 신상진 신임시장이 성남FC 사장이 돼가지고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정, 그러니까 성남시의 지난 12년 동안 잘못됐던 부분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많은 것은 증거가 인멸됐고 심지어는 핸드폰 기록조차 삭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아주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례들을 일일이 다 찾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 인수위원회의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성남시 역사박물관에서 종합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조사한 것들에 대해서 종합보고를 하는 겁니다.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와 관련자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2건에 대해서 부당수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 부당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그동안 어딘가 숨겨져 있던 자금을 찾아낸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2건 중에 한 건은 배당 이익 관련이고 나머지 한 건은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불법 이득을 취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이 2건 모두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돈을 걷어들여야 된다, 환수를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특이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당시 대장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도 누락시켰고, 성남시가 3년이 지난 시 공무원의 이메일을 삭제 조치토록 한 것, 성남FC의 부적절한 지출 등 3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처벌 들어가는 거죠. 이 중에 대장동 관련 사례는 성남시가 2016년 11월 8일 대장동 사업 실시 계획을 인가하면서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는 아직도 이재명의 끈앞풀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지 어디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어쨌든 이재명의 끈앞풀들이 남아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 안에서 항변을 하는 거죠. 성남시 안에서 항변을 하는 겁니다. 이 항변을 들어보면은 실시계획 신청 인가 과정에서는 도시개발법상 사업 인허가 건자에게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 의무가 없다. 이재명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2015년 6월 15일 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옛날에 해놓은 거 지금 갖다 썼다는 그런 논리 같은데 이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겁니다. 성남FC 사례에 있어서는 특위가 성남FC 비용 지출을 하기 전에 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회의록에 의원들 이름만 있고 서명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뭡니까? 회의록이 그냥 만들어졌고 서명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 보여주지도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고 회의록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가는 거죠. 특위는 이 외에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시정 사례 등 12건에 대해서 감사 권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화 특위의 이호선 위원장은
주어진 시간과 인적 자원의 한계로 오늘까지 한 보고는 잠정 결론이라면서 추가로 지적 사례가 파악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줄줄 쏟아져 나오겠죠. 지금까지 것은 신상진 당선인이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당선자 신분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시장이 됐죠. 시장이 돼가지고 이제 제대로 쳐다볼 수 있게 됐으니까 지금부터가 오히려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재명이 정말로 밤잠 못 자는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신상진 성남 신임시장이 이 모든 것을 쫙 밝혀낸다면 단박에 대권 후보감으로 떠오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웅이 하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여러분, 정치인들의 꿈은 다 똑같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한 번쯤 대권을 꿈꿔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신상진 성남시장 역시 대권을 꿈꾸지 말하는 법 없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대통령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신상진 후보도 잘만 파헤치면은 이재명을 당장 구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대권 후보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신상진 시장이 알 겁니다. 설사 모른다고 하면 주변에서 알려줘야 되겠죠. 알려줘가지고 열심히 해라, 더 잘하면 진짜로 큰 꿈을 꿔도 되지 않겠냐라고 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꼭 필요한 거죠. 그래야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만나본, 제가 그동안 경험해본 정치인들 치고 그 꿈 한 번쯤 안 꿔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본인도 허황되다고 생각하지만 그 꿈은 한 번씩 다 꿔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다 관전 포인트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서울시로 가가지고 오세훈을 좀 봐야 되겠는데, 오세훈 쪽에서는 좀 검토할 게 많습니다. 워낙 서울시가 세계 속의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쪽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광역단체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로 공공기관 구조조정부터 해가지고 지방정부들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지방 권력들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을 해왔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이 기사는 지금 조선일보에서 가져왔는데, 조선일보에서 김동연을 뜯긴가 놨던데, 김동연이 지금 제일 역점을 두는 부분이 어딥니까? 민주당과 차별하는 거죠. 아이고, 민주당 속에 섞여 있다가는 나까지 날아가겠다 싶겠죠. 그런 것도 있고, 김동연 자체를 가만 보면은 저 사람이 민주당으로 갔어야 되는 사람인가? 물론 김동연 계산으로는 민주당 말고 갈 데가 없어요. 왜냐? 국민의힘 쪽으로 오면 너무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많아가지고 김동연이 절대로 못 뜹니다. 경쟁하다가 중간에서 불쏘시개 역할만 하다가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만 잘 잡으면은 김동연은 대권 후보로 뜨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김동연이 저러고 있는데, 김동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취하고 있는 스탠스를 보면은 작은 정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작은 정부 큰 시장이 뭡니까? 보수의 정치인임이에요. 그러니까 김동연은 보수 정치를 흉내내고자 지금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구조조정이 뭡니까? 이거 보수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먼저 작은 정부 구축에 나서면서 낭비 요인을 털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실적이 남죠. 그전에는 빚이 얼마였는데 내가 빚을 싹 다 갚았고, 이거부터가 시작하죠.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는 옛날 경남지사 할 때 빚을 홀랑 다 갚아냈잖아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 것부터 복지도 하고 빚도 갚으면서 복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작은 정부가 좋아요. 지방정부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돈이 생기잖아요. 예산에서 남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걸로 복지로 쓰면서 인기를 끌 수도 있고, 어쨌든 국민으로 볼 때는 작은 정부가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작은 정부 큰 시장, 이거 입으로 외다시피 했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면서 공공기관 개혁으로 1,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미래와 복지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1,000억 원. 대구광역시에서 1,000억 원을 절감해가지고 미래와 복지에 투자를 하겠다. 홍준표 당선인 측은 현재 18개인 대구시 공공기관을 10개로 축소시키겠다. 8개는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줄여서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예산을 좋은 쪽에 쓰겠다. 국민을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치예요. 그 왜 낭비를 하고 그러세요, 문재인 정권.
자, 4년 만에 국민의힘이 탈환한 경상남도의 경우 박한수 당선인이 도청의 세개과와 94개의 담당 사무관직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지난 2017년 6월 말 1772명에서 2021년 12월 말 2313명으로 4년 사이에 무려 541명, 30%가 늘어났습니다. 누가 늘려놨습니까? 김경수가 늘려놓은 겁니다. 박한수 당선인은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만들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조정 방안 내놔라. 너희들 지금 낭비 요소 다 없애라. 저희 레지스탕스 채널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지사, 그렇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산하위원회와 단체 보조금에 대한 삭감을 추진합니다. 김진태 강원지사 당선인은 강원도 산하위원회가 무려 189개가 있는데 참 진짜 많기도 하다. 이거 중앙정부도 아니고 와, 강원도에서 189개의 산하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위원회 중에서 무려 86개의 위원회가 사실상 1년에 한 번 이하로 한 번도 안 여는 상태도 많고 미가동 상태라면서 타당성과 효과가 의문인 위원회와 단체 보조금은 폐지해버리겠다.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는 그런 위원회에 돈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데 예산은 그냥 잘라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전임 시장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용돈 주기 위해서, 월급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가 상당할 텐데 그거 싹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흉내를 내죠. 경기도의 조직 효율화와 공공기관 축소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김동연은 자신이 창당했던 새로운 물결의 대선 후보 시절에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면서 1호 공약으로 공무원 20%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김동연도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가는데, 김동연이 약간 비겁한 거는 자신의 이념은 보수예요. 저 사람 보수면서 자신이 클 수 있는 정당을 찾다 보니까 민주당을 찾은 것밖에 안 돼요. 들어오려면 보수로 들어왔어야지. 정책은 모두 보수 정책 펴면서 민주당에 몸담고 있다. 이게 좀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비겁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정당에 들어와서 거기서 경쟁을 해서 클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안전빵으로 절로 가야 내가 경쟁자가 없이 내 혼자 승승장구해서 커나갈 수 있다. 이런다면 저 사람은 저기서 끝이에요, 그냥. 여러분, 저 쪽방촌에서 시찰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굽니까? 예,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 20년 전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직접 만나가 식사도 몇 번 해본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하고는 달리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졌다 할까요? 그러면서 이 스케일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가슴이 크다는 거죠. 가슴이 크고 생각하는 이 방식도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 사람은 크다,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국민의힘 지자체장들 모두가 큰 인물로 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회가 그렇게 주어진 거겠지만 사람은 김진태하고 성남시장 신상진이라고 봅니다. 물론 홍준표 후보도 국민의힘의 엄청난 거목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큰 자산이고, 지금부터 클 수 있는 사람으로는 그 둘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뜨면은 홍준표와 비슷한 레벨로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신상진, 김진태. 그 중에서 현재의 지지율로 볼 때 가장 큰 사람은 오세훈입니다. 자, 서울시로 볼 때는 민선 8기가 출범했습니다. 그 민선 8기가 출범하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은 창신동 쪽방촌을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최초 4선 시장으로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취임식을 동구 동대문 프라자 DDP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주제로 개최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대비 등을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대신 온라인을 통해서 취임사를 발표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시장으로 복귀한 직후 2030년의 서울 미래상을 담은 서울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마스터 플랜인데, 그 실현 방안으로 상생도시, 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를 내세웠습니다. 맨 앞에 내세운 상생도시가 뭐냐면은 서로 같이 살자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살려준다, 이런 상생. 이 상생도시는 약자와의 동행 혹은 복지입니다. 뒤에 있는 세 개는 매력 정진을 통한 도시 경쟁력의 제고라고 설명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약자 동행 특별시를 이번 지방선거의 1호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약자와의 동행지수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약자와의 동행지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는 것처럼,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 안 받으면 안 되죠. 그것처럼 서울시 모든 정책의 사업계획 수립 단계 때부터 저소득층 위주로 들여다보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 복원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을 우선 부여하고 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 지수는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예전에 없던 지수인 만큼 서울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지수 개발 논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 예산 수립 전까지는 지수 개발을 마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이게 잘 되면은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이거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은 약자와의 동행지수, 이거는 피부로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얼마 전 한국행정학회 학술대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서가지고 약자와의 동행지수 개발을 공식으로 제안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다들 관심이 있어 했다, 조만간 피드백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보수가 자유시장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좀 차가워 보입니다. 그런데 보수의 약점인 이 차가움을 따뜻함으로 바꿔야만 집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굉장히 따뜻한 정책들을 많이 공약했고 그것을 실현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오세훈표 따뜻함을 지수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생애, 주거, 교육, 의료 분야에 걸친 취약계층 4대 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이들 정책은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 안심소득시범사업. 뭐냐? 하후상박이 뭡니까? 이게 보수의 이념이죠. 아래계층에는 후하게 주고 상부계층에는 좀 적게 받아도 가도 되지 않느냐, 이게 하후상박이죠. 반면에 이재명식은 어떻게 됩니까? 상층이든 하층이든 똑같이 가져가라,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재벌도 기초수급자도 똑같이 복지 혜택을 준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후상박이 원래 맞습니다. 그게 보수주의 이념이에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 안심소득시범사업, 고품질 임대주택, 저소득층 자녀 대상 무료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동남권 시립병원 신축 등과 같은 공공의료 확대 등이 핵심인데, 특히 서울주택공사, SH라고 하죠. 서울주택공사는 앞으로 새집을 짓는 재개발, 재건축이 본업이 아니다. 서울에는 이미 빈 땅이 없어서 집을 못 짓는다. 임대주택을 짓고 관리하는 게 본업이 돼버렸다.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어떻게 저렴하면서 더 좋은 주거의 질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느냐가 SH공사의 존립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장기 전세 주택의 예를 드는데, 20년 계약이 지나면 모두 팔 수가 있다. 2 내지 4년 뒤에는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팔 수 있는 장기 전세 물량이 나온다. 장기 전세 정책을 시작한 지가 20년이 다 돼 가죠. 그럼 20년이 되면 이걸 팔 수가 있죠. 그럼 돈 나온다 얘기입니다. 그 돈으로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그 돈 어디서 누가 개발해 놓은 건지 혹시 아세요? 장기 전세 정책 누가 한 거예요? 최초로 한 사람? 바로 오세훈이 했습니다. 오세훈표 장기 전세였죠. 그러니까 돈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급한 장기 전세주택은 약 33,000 가구인데, 이를 주택가격 시세로 추정해 환산하면 약 32조 1,067억 원, 이게 들어온다. 32조가 들어온다. 엄청나죠? 그리고 또 오세훈은 각종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서울 지하철과 시내 버스 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오세훈은 서울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 지 7년이 돼가지고 언제 올려도 어색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물가가 오르면 인건비와 유류비 등 교통체계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투자비도 오르게 마련이다. 물가가 오르면 다른 것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버스 요금 한번 올려놓으면 다른 것 같이 올라가니까 버스 요금 올려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물가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릴 걸 안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 물가 관리 올라간 거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갈 걸 미리 안 올라가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맞죠? 그러면서 경제부총리가 어디 마트에 가는 사진이 매일 나오더라. 그런다고 물가가 잡히냐?
이번 물가 상승에는 외생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물가를 잡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서울시에서는 요금 인상을 논의한 바가 없다.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서울시는 교통요금 올린다 안 올린다? 한 푼도 안 올리겠다. 올려봤자 결국 다른 부대비용 인건비부터 다 올라가는데 이거 올리면 뭐하노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재정 적자는 불어나고 있죠. 서울교통공사는 1조 원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뭐라 그러냐면 그 1조 원대 적자에 달하는 거 안다. 공공기관은 늘 경영을 효율화해야 한다.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가지고 그 1조 원의 적자를 해결해야지 요금 올려가 해결할 생각하지 마라. 이게 맞아요. 공공기관은 늘 경영을 효율화해야 한다. 돈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국민이 시민들이 내준 세금으로 경영하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가 뭡니까? 2017년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해서 출범한 기관인데 서울시는 최근 교통공사 재분리와 관련한 연구 영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 두 기관을 통합할 때 경영 효율은 최우선 고려사항이었을 텐데 전혀 효율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만들어진 기왕의 질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실효성 없는 통합을 했다고 다시 분리를 한다는 것은 더 웃기는 일이라면서 일각에서는 전임시장 지우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정말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데 i서울유 저게 뭐예요? 저게 영어예요? 뭐예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이거 바꿔야 된다. 지금 My Soul Seoul 내 영혼의 서울 뭐 그런 뜻이겠죠. My Soul Seoul 이 문구로는 관광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시민들한테 공부를 하거나 공무원들이 잘 알아서 다시 따듬을 거다. 진짜로 i서울유 이거는 진짜로 웃깁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경쟁 상대를 이야기합니다. 서울의 경쟁 상대는 도쿄고 상하이고 싱가포르다. 멀리 보면은 뉴욕이고 런던이고 파리다. 이 짧은 시간으로 오세훈의 서울시를 모두 이야기하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첫 임무를 수행하는 날 쪽방촌을 들은 저 사진은 나름 저한테 울림이 있어서 제가 이 배경을 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잘 관찰해 보십시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컸고요. 저는 그것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서 감각이 탁탁탁 와가지고 느꼈는데 제가 그 느낌을 여러분께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강원도의 김진태, 대구의 홍준표, 그리고 성남시의 신상진 정말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신상진 성남시장한테는 그런 기대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진짜로 키, 마스터 키를 딱 쥐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영화 아수라에 나오는 그 안남시라는 오명을 확 벗겨주시고 그리고 제대로 클 수 있는 기반도 한번 닦아주십시오. 오늘 제가 언급하지 않은 여러 지자체장들도 계시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 특히 시청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실 분들을 위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